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뜨토리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번 뜨토리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 먼저 몇 개 읽어볼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뜨개 습관 같은 거에 대해서 댓글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어발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니면 실을 좀 쟁여놓는 편이신지, 꼭 필요한 양의 실만 구매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그런 뜨개 습관이 궁금해서 댓글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남겨주신 것 중에 몇 가지 읽고 공유해볼게요. 쫀득한 닭닥스님, 깍! 제 댓글도 등장. 어머,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와버렸어요. 김대리의 스퀘어넥은 저것이 아니고 스퀘어넥 플레어티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여러분 지금 뜨시고 있는 도안 공유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김대리님의 스퀘어넥 뜨고 계신다고 하셔서 이거 뜨시나요?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였나봐요. 극피인 저는 일단 어머 이건 사야 해 싶은 실은 생각 없이 일단 구매하고 봅니다. 전 몰랐는데 실의 색깔도 전부 핑크 보라 계열만 한가득이더라고요. 저는 꼭 실 사면 다 초록색 계열이에요. 프로 문어발러인데 충동적인 피로써 그때그때 꽂히는 작품 시작해야 되는 것도 맞고 A 뜨다 지루하면 B로 도피하는 느낌으로 문어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꽂히는 작품, 맞아요. 이게 도안이 딱 뜨면 바로 뜨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빨리 뜨기 위해 지금 뜨는 걸 되게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계속 뜨개질만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뜨개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문어발을 피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업 뜨개인인 저 부러우시죠? 조곤조곤 차분해 보이는데 역시 내향인이시군요. 내향인은 자고로 외향인에게 간택당해야 제맛. 저는 극 외향 지방인이라 2030 뜨개질 모임 만들고 싶어서 오픈 채팅방도 만들었는데 아직 한 명도 오질 않습니다. 흑흑. 저는 외향인이신 분들이 진짜 볼수록 신기해요. 진짜 나랑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한테도 막 DM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뜨개 하는데 유튜브 보고 재밌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DM 보내봐요 이런 식으로 DM 보내주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거 이게 바로 그 외향인에게 간택당하는 그 맛이죠. 그래서 외향인 분들이 간택해주시면 저는 그렇게나마 사회활동을 하면서 재미있는 뜨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락 끝까지 프루시 없이 잘 완성하시길 바라며 다음 튜토리 기다릴게요. 더피쪽쪽이라고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스노우핀웰님, 반디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사실 옆 동네 사는 주민이라 버지니아 페어팩스, 버지니아 사시는군요. 완전 옆 동네죠, 미국치고는. 저도 내적 친밀감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문어발 안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튠르리 폴로 뜨다가 자꾸 틀려서 잠깐 휴식기에 주로 큐뮬러스 블라우스를 뜨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드릴 조끼도 뜨다가 너무 더워서 어디다 덮고 여름방학 때 애들 수영장에 풀어놓고 소피 스카프 크리스마스 선물용 뜨고 있네요. 그리고 도서관이나 동네 뜨개샵에서 뜨개 모임 하더라고요. 문어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문어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때와 장소에 뜨기 좋은 뭔가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방학 때 애들 수영장에 풀어놓고 소피 스카프 뜨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뭔가 갖고 다니면서 뜨기에는 좀 작은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동용으로 하나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할 때 뜨는 용. 그 다음에 2D 해피님, 알고리즘으로 떠서 오늘 처음 보고 재밌어서 구독했어요. 저는 지금 니로우님의 웨이브 비스티에 따라이용, 비욘더 니트님의 샬롯 카디건 제 거 뜨고 있어요. 전 원래 문어발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인데 뜨다가 너무 지겨워질 때쯤 자꾸 새로운 도안들이 눈에 들어와서 못 참고 시작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뜨다 놔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문어발로 2-3개 정도를 같이 뜹니다. 아예 전략을 바꾸셨군요. 그냥 나는 문어발을 항상 2-3개 들고 가겠다. 하나 뜨다 지겨우면 또 다른 거 뜨고 번갈아 가면서 뜨니 결국 하나씩 완성하더라고요. 이런 성격 때문인지 실도 세일하거나 이쁜 거 있으면 자꾸 쟁이는 스타일. 당분간 실 쇼핑 안 하겠다고 큰맘 먹고 있는 요즘입니다. 반디님도 이제 뜨개로고용 무한메리아스 뜨개거리를 하나 문어발로 늘릴 때입니다. 맞아요. 제가 저번 튜토리에서 모락 프로버를 떴는데 모락 프로버가 중간중간에 바늘 비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무한메리아스 할 거 있을 때 튜토리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튜토리용 문어발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은 무한메리아스 할 거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도 얼굴도 너무 이쁘시네요. 결혼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반디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뜨개 할 때 보는 최애 영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문어발 뜨개인이랍니다. 현재 함드로 소냐 셔츠 바이 수세네물러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네. 뜨고 있고 노비스 슬립 오버 바이 플티니트는 고무단 마감하면 끝인데 고무단 뜨는 게 손이 안 가네요. 전 올해 봄부터 뜨기를 시작해서 아직 F 없는 초보랍니다. 반디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꾸밈없이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직 F 없는 초보라고 하셨는데 완전 문어발에 멋있는 거 많이 뜨시는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완성하신 작품 있지 않으실까요? 그 다음에 송경박님. 안녕하세요 반디님. 저는 지금 소피 스카프를 필다 필코튼 3 연두색으로 뜨고 있어요. 저의 뜨개질 버릇이 있다면 꼭 영상이나 음악을 틀어놓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토리 영상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답니다. 맞아요. 제가 저번에 뜨개 할 때 습관 같은 것도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나봐요. 제가 뜨토리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도 뜨개 하시는 분들이 뜨개 할 때 틀어놓기 좋은 그런 라디오 같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는데 딱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정적함 속에서 뜨개를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첫 뜨개질을 했더라고요. 목도리를 완성하는 수업이었는데 결국은 엄마 찬스와 뜨개방 할머니 찬스로 완성을 하고 스스로 완성을 하지 못했다는 상실감 속에서 한동안 뜨개질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렸을 때 뜨개질 시작하면 완성을 못하잖아요. 저는 초등학생 때 뜨개질 시작해서 목도리를 자기 손으로 끝까지 완성한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은 그걸 참고 견디는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성인 초보와 초등학생 초보는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연희동에 있는 바늘 이야기를 방문했었는데 더비 조용히 좀 해줘. 조용히 좀 해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편물을 뜨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시 뜨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듯한 느낌 속에서 뜨개질이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뜨개질을 하면서 완성하고 그 과정과 작품을 공유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첫 뜨개도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너무 좋지만 반디님처럼 멀리서 뜨개질이라는 공통점을 놓고 함께 생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예쁜 편물 많이 보여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앞으로도 영상 열심히 올릴 테니까 뜨개 생활 같이 즐겁게 해봐요. 그 다음에 윤조님. 우와, 제 댓글도 읽혔네요. 진짜 라디오 같아요. 사연 보내는 기분. 그리고 주위에 뜨개하는 사람이 없어서 뜨개 친구가 없는데 댓글도 읽어주고 하시니까 반디님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는 댓글 쓰는 모든 분들이랑 뜨친이 된 기분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로 해서 그 시간에 다 같이 뜨개거리 들고 하는 거 어때요? 랜선 뜨개 모임이랄까요? 저 이거 댓글 읽고 너무 기뻐가지고 답글을 너무 달고 싶었어요. 제가 딱 하고 싶어 하는 컨텐츠의 이상향을 댓글로 딱 적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 뜨토리 1화 보시면 라디오처럼 만들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댓글도 사연처럼 읽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딱 알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라이브도 나중에 꼭 하고 싶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은 라이브 방송 할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기는 한데 제가 카메라 켜놓고 말하는 거를 좀 더 잘하게 되면 라이브도 언젠가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뜨개 취향을 소개해보자면 저는 보통 침대에서 큰 쿠션에 기대 앉아서 영상과 함께 뜨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미국에 와서 없는데 한국에 있을 때 삼각형 모양 등받이 쿠션이 있었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 기대서 쓰는 거. 작은 애들은 들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에서 뜨기도 하고 카페에서 뜨는 거 좋아해요. 또 아직까진 도안이 먼저입니다. 실 말고 도안부터 구매하시는 스타일. 특이한 점일 수 있는데 저는 쇠 바늘 극반대파입니다. 쇠소리가 너무 싫어서 무조건 나무 바늘 사용해요. 저도 근데 쇠 바늘보단 나무 바늘을 더 선호해요. 이 재질, 감촉 때문에 소리를 너무 싫어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쇠 바늘보다는 그래도 웬만하면 나무 바늘. 잠깐만요. 저기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쇠 바늘보다는 제가 눈 마주쳤어.
와, 화면 속에 덮이랑 눈 마주쳤어요. 쇠바늘보다는 그래도 나무바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저도 문어발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하나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친구 생일을 미리 준비해야 줄 수 있을 것 같아 일찍 시작한 건데도 결국 트위드에 밀리고 밀려지다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저번에 희호정님 참고해서 나탈리 뜨신다고 하셨죠? 근데 나탈리 트위드 유유유 제가 제 손땀을 몰랐나봐요. 도안상 사이즈에 비해 몸통이 20cm나 더 크게 떠진 거예요. 그 사실을 바텀업인데 앞뒤판 분리 후 오른쪽 앞판 다 뜨고 난 뒤에서야 알았어요. 신나게 몸에 대봤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유유. 제가 엄청난 헐렁손이라는 것과 스티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스티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고 모른 척 했거든요. 엄청난 프로지오에 대한 상처를 포도님 코코넛핀이 FO했습니다. 같이 금방 뜨는 것들 완성함으로써 다시 시작할 힘을 얻고 있어요. 포기란 없다. 저도 제 첫 의류를 전부 다 뜨고 나서 다 풀렀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슬프네요. 그 상처를 코코넛 비니로 극복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좀 큰 프로젝트 어려운 거 끝내고 나면 좀 쉬운 코바늘 작품이나 이런 거에 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금방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백지님. 반디님 영상 보면서 7월 목표로 자작 도안 뜨는 중인데 뜨토리 진짜 너무 좋아요. 7월 목표로 자작 도안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알려주셔야죠. 뜨개 하면서는 음성이 나오는 영상이 좋더라고요. 반디님 목소리로 편안하게 다양한 뜨개 이야기 들으니 배로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원스 화비스님. 뜨개 로고도 잘 보고 있었는데 뜨토리까지 너무 좋네요. 틀어두고 뜨개하기 너무 좋아요.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힐링. 저는 고사리 가디건 또 등장. 고사리 가디건 뜨시는 분들 정말 많았죠. 뜨는 중이에요. 모티브 가디건 뜨는 중이었는데 모티브는 다 떠놓고 바느질을 하기 싫어서 버티느라 문어발 생성. 맞아요. 모티브는 뜨는 건 은근 재밌거든요. 근데 연결하는 게 너무 귀찮죠. 저도 나중에 미싱 사서 드르륵 박는 모티브 연결해볼 거예요. 김냠님, 우와 반디님 우연히 만났는데 내적 친밀감 대박. 저도 텍사스 뜨개인인데 완전 공감해요. 가까운 뜨개방은 없고 한국 감성이랑도 좀 달라서 저는 결국 온라인 뜨개방 차렸답니다.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자주 보고 싶어요. 온라인 뜨개방 저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에디님, 반디님 뜨고 있는 편물들이 다 귀여워서 다음에 무엇을 뜰지 기대되는 뜨개 1년차 구독자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해서 들으면서 뜨기 너무 좋아요. 자주 영상 올려주세요. 바탕실은 마음에 드는 도안에 맞춰서 사는 편이고 합사하는 레이스실은 쟁여두는 타입이에요. 저 이거 댓글 처음에 달렸을 때 보고 유레카 했잖아요. 왜냐하면 바탕실을 미리 사두면 조금 곤란한 이유가 실 소모량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건데 바탕실은 도안에 맞춰서 구매를 하면 그게 해결이 되고 합사하는 레이스실은 또 예쁜데 당장 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합사용 레이스실은 비교적 소모량 계산하기가 좀 더 쉽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신기했어요. 저도 반디님처럼 캐스트온 하면 빨리 입고 싶어서 문어발은 안 하는데 봄에 모헤어로 숨가디건 뜨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름이 되어서 도저히 여름에 모헤어는 자신이 없어서 현재 파도 가디건 문어발 하나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죠. 그리고 올해 너무 갑자기 더워졌지 않나요? 여름에 모헤어 손에 쥐고 있으면 손에서 땀 나가지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인터루너님. 안녕하세요 반디님. 반디님 채널 구독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반디님 말투가 너무 조곤조곤 차분하셔서 저도 편안하게 구독하고 있어요. 저도 안 보고 뜨개 하기는 불가능한 뜨개러라서 유튜브 영상을 라디오처럼 틀어두고 뜨개질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옛날 이야기 중 괴담 혹시 좋아하시면 괴담실록과 니언 채널 추천드려요. 현실 괴담은 너무 무서우니까. 아니 제가 진짜 신기한 거 발견한 게 남편이 제 영상을 보니까 남편의 인스타나 유튜브 피드에도 뜨개에 관련된 게 가끔 뜨거든요. 근데 해외 유튜버 쇼츠였나? 거기에 남들이 생각하는 뜨개 할 때 듣는 것 할 때 막 이제 꽃밭 같은 발랄한 음악 나오고 실제 내가 듣는 것 할 때 막 그 완전 미스테리 살인범 그런 소설 나오고 이런 영상을 저한테 링크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만국 공통인가 보다고 반디랑 똑같다고 이렇게 보내줬었는데 저도 계속 뜨개 할 때 추리 소설 이런 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제 피드에 뜨개 하시는 분들이 다들
막 미스테리 소설 팟캐스트 이런 걸 듣는다는 또 릴스 같은 걸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짜고 친 것처럼 어떻게 뜨게 하는 분들은 다 이런 거를 다 똑같이 듣나 싶어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뜨게 할 때 뭔가 몰입이 확 되는 걸 들으면은 쭉 집중해서 뜨게 되니까 다들 그런 걸 찾아 들으시나 봐요. 반디님이 뜨신 유메릭 케미솔 도전해보려다가 스와치도 완성 못하고 밀어버렸답니다. 바늘 비우기 패턴 외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언젠가 좀 더 뜨개 실력을 키워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게 좀 시작할 때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유메릭 케미솔이 패턴이 많이 복잡하기는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한 소매 분리하고 나서야 그제야 좀 손에 붙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름이니까 여름옷 하나는 뜨고 싶어서 브리즈 가디건 캐스트온에 땁니다. 이것도 바늘 비우기 무늬가 있지만 실수해도 어찌저찌 수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 본격적으로 뜨개를 취미 삼은 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초반 1년 동안 실이랑 도안을 정말 미친 듯이 사모았었어요. 바늘이랑 도구, 기타 등등 진짜 남들 쓰는 거 좋아 보이면 다 사드리고 남들 뜨개 실력이랑 비교하면서 자괴감도 엄청 느꼈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불현듯이 내 취미를 왜 남들과 비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뜨개를 오롯이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인데 제 이야기를 짧게 해보자면 저는 취미여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루날님처럼 남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저도 하고요. 뭔가 취미를 시작했을 때 그거에서 무슨 프로같이 1인자처럼 잘하고 싶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나 이런 거 취미로 해 라고 보여줬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하고 싶은 거예요. 아예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취미를 한다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스스로를 트레이닝 하다 보면 그게 또 좀 지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건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뜨개질 초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거 테스트 니팅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도 테스트 니팅 신청할 때 본인의 뜨개 레벨을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비기너를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성격 때문에 좀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저는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기 스스로를 디벨롭해 나가는 과정이 또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되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취미를 사랑하니까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뜨개도 그렇고 다른 취미도 그렇고 계속 뭔가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세상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언제 좀 실망감이 드냐면 이 사람은 진짜 재능이 있다라는 걸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럴 때 좀 저도 낙담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장항준님 마인드를 좀 되새기는데요. 장항준님이 유퀴즈인가 어디에서 그런 말 하셨어요. 항상 자기는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 선방했다. 선방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듣고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아서 메모장에 적어놓고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막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만약에 이런 거 배색을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예쁘게 배색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 내가 이렇게 뜨개 초보인데 유튜브를 해도 되나? 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세상에 영상으로서 공개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배색 뜨기 이 정도면 선방했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취미로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선방했네 뭐 이런 완성한 작품이 뭔가 생각하던 사이즈가 아니다 뭐 이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네 이런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뜨개 생활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네 글자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구 첫 댓글이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구구절절 길어져서 죄송해요. 앞으로도 반디님의 행복 뜨개 라이프를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 업데이트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댓글 읽기는 여기까지 다 소개해드려봤고요. 이제 저도 뜨개질 하면서 오늘 뜨토리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짠! 귀엽죠? 이거 힐다 스웨터인데 제가 지금 테스트 니팅 하고 있어요.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에 뜨개로그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귀여운 탑다운 스웨터를 지금 테스트 니팅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패턴 너무 귀엽죠? 이 꽃 모양 너무 귀여워요. 사용하고 있는 실은 이거예요. 니팅 포 올리브의 헤비 메리노. 저 니팅 포 올리브가 인스타 피드에 많이 떠서 되게 많이 접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처음이에요. 니팅 포 올리브 실.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일단 장점이고 지금 이만큼 뜨면서 느껴본 바로는 되게 잘 떠지고 촉감도 좋고 저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좀 너무 광택감이 차르르 하지 않은 살짝 매트한 질감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저의 추구미랑도 좀 잘 맞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색단 끝나고 이만큼 무한 메리아스 하는 타이밍이라 뜨토리를 딱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뜨개 이야기는요. 뜨개 하면서 듣기 좋은 거 추천입니다. 제가 저번 뜨토리 댓글을 보니까 역시나 정막 속에서 뜨개 하시는 분들은 잘 없고 다들 뭔가 틀어놓거나 보면서 뜨개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뜨개 할 때 잘 듣는 거, 보는 거 그런 거를 추천해 드리려고 좀 모아봤습니다. 사실 뜨개 할 때는 뭘 보기보다는 오디오 위주의 컨텐츠가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여도 뭔가 토크 컨텐츠나 팟캐스트형 컨텐츠가 좀 뜨개 할 때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컨텐츠에 손이 많이 가게 돼서 그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들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플레이리스트나 BGM이에요. 지금의 저처럼 이렇게 배색 뜨기를 해야 되거나 뭔가 차트를 보면서 뜨개를 해야 될 때는 특히 초반에 아직 무늬가 안 외워져서 좀 빡 집중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저는 플레이리스트로 음악 듣거나 BGM 같은 거 틀어놓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각자의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 주겠지만 제가 잘 듣는 플레이리스트 채널 추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호테이블인데요. 채널 이름이 문호테이블이고요. 플레이리스트 채널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그 영상이 문호테이블님 댁이래요. 그래서 집 배경에 고양이가 좀 나오고요. 음악은 되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 영상들도 좋지만 제가 문호테이블에서 가장 많이 찾아 듣는 플레이리스트 영상은 그 리스본의 노천 카페 배경으로 되어 있는 보사노바 음악 플레이리스트거든요. 제가 노천 카페 감성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 영상을 딱 틀어놓고 뜨기를 하면 정말 그 노천 카페에서 뜨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사노바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뜨개 할 때는 또 너무 조용하고 느린 템포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뜨면 저는 조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공부할 때 좀 잘 맞는 것 같고 저는 뜨개질을 하는 사람이니까 평화로운데 약간 바람 살랑살랑 부는 것 같은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좋아하는데 그 노천 카페 플리 그거를 제가 정말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결로 프랩과 베게린으로 가득 찬 초여름 신선한 카페라는 이 플레이리스트도 제가 몇 번이나 들었었는데요. 이것도 약간 여름에 바람 살랑살랑 부는 것 같은 그런 플레이리스트인데 제가 베게린은 원래 좋아했었는데 프랩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로 접해서 듣게 됐는데 또 이것도 약간 너무 느리지도 않고 좀 평화로운 카페 감성의 그런 플레이리스트여가지고 이것도 몇 번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아니고 BGM인데요. 채널 이름이 아무튼이에요. 아무튼 BGM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여기는 막 아즈만가 대왕 BGM 아니면 동물의 숲 BGM, 스폰지밥 BGM 이런 것들 모여 있는데 이런 평화로운 BGM들 틀어놓고 있으면 뭔가 저도 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속에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한결 더 평화롭다 이런 기분이 들면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채널에서도 또 추천하는 거는 아즈만가 대왕 플레이리스트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부금
제목이 조금 민망한데 그게 이제 동물의 숲 BGM이거든요. 동물의 숲 BGM하고 숲숲이라는 게임 BGM이 있어요. 다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그런 거 들으면은 뭔가 마음도 차분해지고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추천은 이게 끝이에요. 다른 것들도 저도 물론 유튜브 피드에 제가 보사노바 좋아하니까 보사노바 같은 거 뜨거나 뭔가 예쁜 카페 감성의 플레이리스트가 뜨거나 하면은 저도 눌러서 듣고 하는데 정말 반복해서 10번 이상은 들은 플레이리스트들만 그런 채널만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팟캐스트류입니다. 약간 유튜브인데 토크 위주인 그런 것들. 첫 번째는 비밀보장이에요. 이게 송은이님, 김숙님이 하시는 건데 엄청 오래됐죠. 저도 팟캐스트 시절부터 좀 들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듣고 있고 이 팟캐스트의 매력은 뭔가 막 자극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매주 챙겨보는 정도는 아닌데 어쩌다가 생각나서 하나 틀면 그 다음화도 계속 듣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또 정말 라디오처럼 사연을 받아서 소통을 하는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재밌고요. 약간 유퀴즈 초창기처럼 그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거 좋아하시면 비밀보장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정재영인데요. 비밀보장이랑 비슷한 이유로 저는 요정재영도 좋아하는데 그냥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요정재영에는 일반인 분들이 아니라 스타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요정재영에서 좋은 거는 일단 음식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제가 요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고 정재영 님이 게스트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칭찬을 되게 많이 잘 해주시거든요.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칭찬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칭찬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피드백도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정재영 님이랑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정재영 님의 화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냥 뭐 무조건 넌 최고야, 넌 다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하려면 그 게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미리 사전에 공부를 했을 것이며 그런 마음씨가 보여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정재영 채널을 보면서 정재영님의 더 팬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여담인데 정재영 님이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드라마 음악 작업을 하셨다고 해서 그 드라마 봤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 갑자기. 특히 음악이 진짜 좋아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진짜 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에 드라마 이야기 좀 할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봐주세요. 흥행이 안 돼서 정말 아쉬워요. 제가 다 아쉬워요. 저 아직도 그 드라마 음악 들으면 눈물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침착맨 채널도 제가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는 그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특강해주시는 거를 좋아해요. 제가 뭘 좋아하냐면 어떤 한 분야의 덕후가 막 눈을 빛내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걸 제가 되게 듣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이 자기 분야, 자기가 전문인 분야를 되게 쉽게 설명해주고 재밌게 설명해주시는 거를 듣고 보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약간 덕후분들이 막 눈을 빛내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재밌어요, 제가. 제가 아무리 관심이 그렇게 없는 분야여도 그런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침착맨 채널 아무래도 약간 인터넷 방송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아예 안 들으시겠지만 일단 제가 자주 듣는 것들 공유를 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윌라 오디오북. 제가 저번에도 윌라 오디오북 요즘에 많이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특히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이게
듣기에 좋은 책이 좀 따로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똑같은 명작이어도 들었을 때 좋은 게 있고 눈으로 읽어야지 더 좋은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초반에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좀 설정이 복잡하면은 초반에 살짝 잘 안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특히나 저희는 뜨개질을 하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들렸던 소설들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전부 히가시노기이고 책들만 일부러 좀 모아서 와봤고요. 줄거리랑 같이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게임의 이름은 유괴라는 책이고요. 제가 읽은 지 좀 오래돼서 주인공들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여주, 남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의 남주가 광고회사를 다니는데 자동차 회사의 광고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까인 거예요. 이 남주가 되게 유능하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내 광고는 짱이야 이러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완전히 대차게 까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납득 못하겠어 이러면서 술을 마시고 그 광고주의 집 앞에 찾아가요. 근데 뭘 어떻게 하려고 찾아간 건 아니고 그냥 찾아갔는데 우연히 그 집에서 그 광고주의 집에서 여자가 담벼락 넘어서 탈출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여주예요. 그래서 그 여주가 왜 탈출했지? 궁금해서 뒤를 몰래 밟아서 쫓아가는데 그 여주가 막 호텔에서 숙박하려고 갔는데 호텔에서 안 받아줘요. 미성년자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안 받아주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 접근해가지고 너 지금 가출한 거지? 이러면서 너 가출한 거 다 너네 아빠한테 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주가 절대 알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자기는 사실 내연녀의 딸이라 집에서 엄청 차별받고 자랐고 그래서 그 가족한테 절대 다시는 안 돌아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에게 복수도 하고 싶고 돈도 뜯어내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실 자기가 가출을 안 했으면 자기 몫으로 유산이 나왔을 텐데 자기는 그 유산을 미리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주랑 여주랑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남주가 여주를 납치했다고 하고 유괴했다고 하고 그 여자의 몸값으로 큰 돈을 받아내자 이런 식으로 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는 자기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이고 남주는 자기 광고를 깐 그 광고주에게 복수를 하고 싶고 이런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여주는 사실 아니지만 납치된 척을 하고 남주는 납치를 한 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지금 실제 상황과 남주의 신분을 들키지 않고 몸값으로 큰 돈을 뜯어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여주가 사체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뜨는 거예요. 분명 그 여주는 남주 집에 이렇게 유괴 당한 척 하면서 남주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이제 또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에 진짜 반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디오북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매스커레이드 시리즈인데 매스커레이드 호텔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연쇄 살인마가 살인을 하고 그 사인을 남겨놨는데 그 사인에 암호를 해독해 봤더니 다음 살해 장소로 어떤 호텔이 나온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그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 호텔에 호텔리어인 척 위장 잠입을 하기로 해요. 남주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호텔리어인 척 하면서. 여주는 호텔의 호텔리어예요. 그래서 남주에게 호텔리어의 업무를 알려주고 호텔리어인 척 하면서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초반에는 막 둘이 투닥투닥해요. 왜냐하면 남주가 자기는 진짜 호텔리어로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사건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게까지 자세히 트레이닝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여주는 아니 지금 당신 누가 봐도 호텔리어처럼 안 보이는데 나한테 잘 배워서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 다 눈치챈다 범인이 눈치채면 어떡할래?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둘이 투닥투닥 하는 내용과 남주가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이런 고객이 있구나 하면서 파칭 하면서 뭔가 사건에 대한 실마리가 떠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것도 정말 큰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매스커레이드 시리즈는 총 4개나 돼요. 그래서 4가지 다 재밌는데 저는 또 시리즈가 오디오북으로 듣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 등장인물을 막 많이 안 익혀도 되고 또 기존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나오니까 내적 친밀감도 있고 그래서 그 시리즈 4개를 저는 전부 다 봤어요. 근데 물론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의 임팩트 있는 소설이 더 좋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시리즈물도 오디오북으로 뜨게 하면서 듣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랙 쇼맨 시리즈인데 블랙 쇼맨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시리즈들이 이름 나오고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블랙 쇼맨이 여주의 삼촌이에요. 삼촌이 추리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추리하는 과정을 보는 건데 첫 번째 시리즈는 그 여주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삼촌이랑 여주랑 되게 접점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갑자기 삼촌이 나타나서 사건 해결하는 거 도와주고 추리하고 약간 이런 전개인데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거는 2편, 3편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짧은 단편이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 그런 형식이 돼요. 근데 뭐 그런 단편 이야기들도 가볍게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뜨게 하면서 가볍게 듣기 좋은 거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뜨게 하면서 듣기 좋은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뜨게 하면서 듣기 좋은 거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근황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여러분 저 다음 주에 뉴욕 여행 가요. 저 뉴욕은 처음인데 짧게 3박 4일로 갔다 올 거고요. 뉴욕에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구경도 재밌게 하고 이러고 올게요. 뉴욕 맛집 추천해주세요. 뉴욕 맛집이나 꼭 가보면 좋을 만한 곳 아시면 댓글에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11월에는 저희가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되게 거창하게 가는 건 아니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 호수만 바꾸는 그런 이사인데 이게 이사를 왜 하게 됐냐면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집이 11월에 계약이 끝나요. 근데 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막 마음대로 계약 연장이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은 계약 연장을 못 하게 됐고 저는 이 집이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집이 딱 해도 잘 들고 지금 참 좋은데 그래서 아쉽게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또 나오는 방들 찾아보고 이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11월에는 이 집은 떠나야 되고요. 새로운 호수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호수만 이사 가는 거라서 뭐 제가 생활하는 활동 반경이나 집 구조나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할 것 같긴 하고 이사하는 과정도 뜨개로그에 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근황은 아닌데 여러분 제 남동생이 뜨개를 시작했어요. 제 남동생이 뜬 거 여기다가 사진 좀 띄워드릴게요. 아니 근데 재능이 있더라고요. 얘가 좀 잘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떴냐면 헤어밴드랑 비니랑 팔찌?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메리아스로 뜰 수 있는 것들 떴는데 얘가 손땀도 고르고 처음 한 거 치고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얘도 이제 뜨개를 시작하니까 막 실 같은 거 막 찾아보고 모헤어는 뭐고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거 저한테 막 계속 물어보고 얘도 저처럼 막 검색하는 거 재밌어가지고 모헤어 실을 살 건데 무슨 한국에 있는 모든 모헤어 실을 다 검색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주변에 뜨개 하는 친구 뜨친이 없었는데 그나마 동생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뜨개를 왜 하게 됐냐면 자기가 무슨 헤어밴드 같은 거를 갖고 싶은데 그게 어떤 핸드메이드 작품들을 파는 사이트에서 얘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당연히 비싸고 그 돈이 아까우면 네가 하나 떠봐 제가 이랬더니 진짜로 뜨기 시작한 거예요. 코 잡고 하는 거 이제 엄마한테 조금 배워가지고 쭉 원통으로 무한메리아스 뜨기 해가지고 떠서 금세 완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뜨기는 뭔가 그 작품을 갖고 싶다는 욕망에서 뜨기를 시작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 게 맞구나 라는 걸 또 새삼 깨달았거든요. 비니도 꽤 잘 떴더라고요. 그래서 비니도 이렇게 쭉 원통으로 떠서 마지막에 쫌매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동생은 뭔가 하다가 잘못되면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기는 하나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개를 시작해서 뭔가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웃기고 재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너 되게 잘한다고 재능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이거 뭐 그냥 바늘 넣고 걸어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뜨개질을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이나 알려주려고 했는데 포기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저의 뜻친이 한 명 생겨가지고 재밌습니다. 최근에는 또 막 무슨 이것도 뜬 거야? 이러면서 보냈는데 코바늘 편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코바늘이라고. 그래서 아, 이러고. 동생이 미대생이에요. 그리고 패션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예를 들면 이런 걸 물어봐요. 이런 재질을 뜨개해서 비슷하게 패턴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런 거. 어떤 옷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뜨개로 비슷하게 구현해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저도 되게 뭔가 새로운 걸 저도 알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저도 새로운 자극이 또 되고 아이디어 공유하는 것도 재밌고 해가지고 동생이랑 뜨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요즘에. 언제까지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한국은 날씨가 좀 어떤가요? 여기는 꽤 많이 쌀쌀해져서 이제 바람이 싹 불면 찬바람이라는 체감이 확 돼요. 근데 또 비 오면 조금 습해서 좀 더웠다가 뭐 그런 날씨입니다. 이제 가을 뜨개 본격적으로 다들 하시고 계신가요? 가을 되니까 뜨개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새로운 예쁜 도안들도 많이 나오고 뜨고 싶은 것도 더 많이 생기고 아주 재밌는 가을 겨울 뜨개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딱 스웨터 하나만 입고 밖에 나가는 날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그러면은 제가 뜬 거 요일마다 돌려 입고 덮비 산책 나갈 거예요. 간다는 곳이 고작 집 앞 덮비 산책. 입고 갈 데가 없네? 그러다가 산책할 때 누가 제 옷 예쁘다고 하면 제가 뜬 거라고 자랑해야지? 그럼 미국 분들 리액션 되게 좋으시거든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저는 이제 요 한 단 정도만 더 뜨고 뜨토리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뜨토리는 아마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1주년 기념 뜨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11월에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1월쯤에 또 뜨개동산 1주년 기념 뜨토리 영상 준비해볼게요. 11월 되면은 뜨개동산도 1주년이고 미국 온 지도 제가 거의 미국 오자마자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온 지도 1년이 되는 거고 뜨개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도 1년 조금 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 모아서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이번에 추천해드린 뜨개하면서 듣기 좋은 것들 들어보신 다음에 어땠는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듣는 것들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지금 뭐 뜨면서 듣고 계신지 그것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번 뜨토리 어땠는지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좋고 이런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뜨토리 주제 추천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뜨토리 마치면 슬슬 저녁 준비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뭐 드셨나요? 제 오늘 저녁 메뉴는 등갈비구이입니다. 아니 무한메리아스 뜨면서 이야기하니까 훨씬 낫네요. 저번에 모락프로버 뜨면서 이야기할 때는 진짜 멀티가 제가 안 돼서 뭔가 막 말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그냥 겉뜨기만 쭉 하니까 확실히 훨씬 낫긴 하네요. 다 했다. 저는 뜨토리 하면서 요만큼 정도 떴습니다. 많이 뜨지 못했지만 더 인사할까? 여기 봐. 여기 봐. 앞에 봐봐. 졸려 죽겠어? 미안하다. 아이고 알겠어.
대신 이렇게 쓰다듬어 줄게. 더피가 한창 낮잠 잘 시간이라서. 여러분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안녕!